비운이 빠진 인류한 혁신위가 저희가 준비한 7입니다. 보신 그대로 오전에는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했다면 오후에는 예고대로 본인과 두 달을 함께할 혁신위원 12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매일매일 절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이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인선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당 외 사람을 많이 영입을,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한마디로 브레인들이죠. 향후에 우리 혁신위원회에 60일 동안 대략 일을 하게 될 건데 이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막을 내려야 되는데 이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저는 원래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할 거 없어요. 굉장히 제가 흠잡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흐리지 않고 저희 집안에 대한 나에 관한 건 그거의 중점이 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실수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미리 선포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건 확실히 약속해드립니다. 혁신위원장이 월요일에 이제 본인이 쇄신을 맡겠다고 했고 3, 4일 뒤에 지금 오늘 혁신위원 면면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직함생략하고 박성중, 오신환, 김경진 이런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쭉 12명의 명단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에 담아봤는데 면면을 봤을 때 이현정 의원께서는 몇 점 주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글쎄 뭐 일단 당초 기대보다는 좀 못해서 제가 볼 때는 한 7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거명됐던 인사들이 다들 이제 참여를 이제 거절해서 결국 이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혁신위가 굳이 뭐 유명한 분들로 구성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좀 인지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좀 이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만 또 혁신위가 일반적인 분들의 시각에서 어떤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도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여성이 7명이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지율이 취약했던 그 부분의 분들을 많이 이제 영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한 분들보다는 이렇게 일반적인 분들을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점들을 개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성과 청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더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인선보다는 결국 이제 이 혁신위가 어떠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안을 내놓느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보면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실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인정하는 용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것들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거기에 따라서 혁신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점수들도 저 개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짧게 여쭤보긴 할 텐데 일단 이현정 의원께서는 뭐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75점 정도. 그러면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 박성중, 오신환, 김경진 이 인물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노돌 교수님 현직 의원이에요. 박성중 의원은 서초가 지역구인 친윤계 아니냐. 오신환 지금 전 의원 지금 광진 당협위원장인데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리 멀지 않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과도 가까운 인물 오신환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경진 의원 과거에 뭐 저희 뉴스탑 19위기도 했고 지금 동대문을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호남 출신의 친윤계. 근데 이제 밑에 보면 하마평에 올랐던 윤희숙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게 통합 첫 단추의 비윤계를 품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한테도 점수는 안 물어보시나요? 예? 뭐 섞어서 말씀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현정 얘기하시기 전에 저한테 물어볼까 여기다 75점을 써놨거든요. 이상하게 같은 비슷한 평가인 것 같아요. B-라고 썼는데 왜 그러냐 저게 이제 뭐 저분들 자체를 뭐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죠. 선임 되신 분들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참신하면서도 뭔가 자신의 말에 책임졌던 정치인, 그렇기 때문에 좀 선임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함화평이 있었죠. 예.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이제 그 선임 안 됐다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본인들이 고사했다는 이유가 좀 뼈 아프죠. 지도부 쇄신 의지를 믿기가 어려워서 합류하지 않겠다. 또는 뭐 이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김기현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이어서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 좀 뼈 아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문경, 박은식, 김경률 본인에게 제의가 갔는지 아니면 제의도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좀 합류했다면 뭐 저분들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고 그래도 좀 뭔가 좀 기대하고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점에서는 점수를 그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몇 주 전,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한 일부 언론에서 그러니까요. 김경률 회계사나 혹은 그 의사 출신 박은식 대표 혹은 그 하문경 씨, 그 운동권 출신 이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좀 더 용광로 혁신이가 됐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합류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점에서 예. 좀 75점인데 어차피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겠죠. 정치라는 것은 결과 책임이니까 이분들이 혁신위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고 그것이 국민들의 정말 이목을 확 끌어당기고 결국 정치권을 쇄신하는 예. 그런 결과를 낸다면 뭐 지금의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뭐 결과로 말하는 거긴 한데 두 분은 75점, 평균 75점이래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두 분은 당 안에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 장해찬 최고위원님. 당 안에서 봤을 때 면면을 보고 본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당 내부 분위기는 이 명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혁신위원 선임에 있어서 전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라고 해서 누구를 넣으시라, 누구를 빼라 이런 의견을 일절 전달하지 않았고요.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드렸다는 것을 제가 보증한 것부터 지도부는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혁신안을 내걸든 최대한 지원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에도 도의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믿는데 거절한 걸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거절했다 막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도부가 인요한 혁신위를 허수아비나 들러리로 생각하지 않고요. 인요한 위원장 언론과 대답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누구 말을 들을 그럴 간단한 캐릭터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단 있고 소신이 강한 분인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선임된 혁신위원 중에서 국회의원을 해보셨던 분들은 다 서울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지도부 사전 최고회의원회의에서도 무슨 말이 나왔느냐. 예. 우리가 이 혁신위원들 누군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정치권에서 익숙하고 정치적 문법이 능숙한 분들이라기보다는 정말 날 것 그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던 여성 청년들이 대거 진입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한 마음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눈치 보지 않고 정치권과 저희 당과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 할 말 다 하는 그런 당찬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혁신안이 무엇으로 나오느냐 거기서부터 점수를 매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논평 중에 거절한 걸 자랑하듯이 말했다는 보도가 얘기인데 그럼 짧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소신을 믿으면 되고 그걸 마치 뭐 하태경 의원을 품거나 뭐 여기에 혁신의 명단에 윤희숙 전 의원이 빠진 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위원으로 담기에는 3선이니까요. 뭐 위원장에 해당하는 분이니까 좀 논외인 것 같고요. 뭐 하태경 의원 외에 윤희숙 전 의원이나 천하람 위원장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과감하게 손을 내민 것 자체가 혁신의 의지를 보여준 증거가 아닌가. 이분들이 그 손을 잡지 않은 것은 뭐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오히려 이번 이 천하람, 윤희숙 두 분의 거절을 통해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오늘 혁신위원회 명단에 이름 올린 분들의 또 향후 총선 계획도 한번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여선호 행정관님 최근에 민주당에 있었던 김은경 혁신위와 여러 비교 대조가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제 친명계 일세가 아니었냐 혁신위가 뭐 결과도 그리 좋지 못했다는 평가가 뭐 당 안팎이나 당 밖에서 있었다면 일단 시작을 했는데 청년, 여성 혹시 또 2000년생 혁신위원 몇 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상대당으로서요. 저는 사실은 조금 뭐 이 두 분보다 점수를 더 높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구성이 되게 빨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위원장이 또 낙마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혁신위 위원회 면면에서도 지금 인요한 혁신위만큼 뭔가 이 신선한 카드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하나가 이제 옥에 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박성중 의원의 인선이 약간 의아하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어쨌든 지금 뭐 중진 물갈이 뭐 약간 이런 것들인데 박성중 의원이 가장 서울에서 황금 지역구인 서초 이 국회의원인데 박성중 의원은 왜 들어갔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좀 궁금증이 좀 남습니다. 그 위원장 의원님, 박성준 의원은 다시 그 해당 지역 소초에서 출마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알 수가 없죠. 뭐 공천을 줘야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혁신위원이라고 해서 이거 뭐 공천 보장받았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위원들이 혁신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박성중 의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는 지금 공천 확정이다. 예.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점들, 그런 파격적인 부분들은 아마 혁신위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들은 다 공천 준다고 생각하면 다들 혁신에 들어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나중에 보실 겁니다. 정말 혁신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 스스로라는 게 뭐냐면 지금의 당 지도부 본인들 등등해서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호 행정관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위원장님께 대신 질문을 드렸어요. 오늘 12명의 명단, 혁신위에 탑승한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일매일이 절박하다는 표현을 제가 앞서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정책과 혁신위 1호 제안을 내놓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